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의 혈족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촌 간의 혼인이 가능하게 될까요? 다른 나라는 근친혼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있을까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지진소송 접수가 거의 다 마무리됐겠네요. 네, 매주 지진소송 진행 이야기로 안부 인사 나누는 것 같은데, 네, 3월 20일까지 소송 접수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송 접수하셨던 분들은 다 소송 접수가 됐고요.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로힐도 이제 10,000명 가까운 분들의 소송 접수를 다 마쳐서 사건 번호 알려드리는 문자까지 다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오늘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네, 동성동본의 혼인이 금지되기도 했던 우리나라인데 이게 변하고 음, 변하면서 최근까지는 8촌 이내 친척까지 혼인이 금지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조차 재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네.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네. 안에는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10월이죠. 네. 헌법재판소가 이 8촌인의 혼인금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어요. 음,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이거든요. 네. 이 차이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위헌 결정 중에 단순 위헌 결정은 그 법이 그 즉시 효과를 잃는 것이거든요. 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것인데, 음, 헌법 불합치 결정은 조금 달라요. 위헌적이긴 한데, 관련된 법이 개정되거나 마련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음, 변형 결정 중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조문은 그대로 일단은 유효한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음, 언제까지 법 개정에 그 이후엔 무효다라는 조건을 두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8촌인의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그 조항 민법 815조 2호 규정에 대해서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일정 범위 안에 혈족끼리 혼인이 금지되는 규정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되면은 남매 간에도 결혼하고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결혼하는 것까지 허용되어 버리는 음,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이 규정을 유지는 하는데 이제 2024년 말까지 8촌보다는 좁은 내용으로 법 음, 개정을 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는 법무부가 이 8촌 혼인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거고, 네, 2025년 1월부터는 법 효력이 상실되니까 반드시 네, 민법 조항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음,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가 될 건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얼마 네. 전에 이 법무부가 여론조사도 했다면서요? 예,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법무부가 전문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도 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서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가 맞다라고 꼽았다고 해요. 음, 아직까지도 국민 4명 중 3명은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네. 이에 반해서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 음,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5% 정도였다고 하고, 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도 74%, 74%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서 네.
그렇다라는 답변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음. 여론조사 결과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은 우리 국민의 여론이 근친혼에 음. 대해서는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또는 실제로 8촌 이내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일이 뭐 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네. 본인의 일이 아니니까 그 정도면 적정한 제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이 유지도 돼 왔겠죠. 네. 하지만 이게 당사자의 일이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좀 큽니다. 네. 사실 재작년에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발단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육촌 사이인 줄 모르고 결혼한 부부가 음.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인제 한쪽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한테 유책 사유도 없고 혼인 협의 이혼도 무산이 되어 버리면서 네. 이 사람이 이혼을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음. 그래서 혼인무효 판결까지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제 상대방 쪽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음. 결혼할 때는 육천 사이인지도 몰랐는데 네. 상대방이 이혼 대신으로 이런 혼인무효 소송을 이용을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음. 그래서 뭐 거의 없지만 이 사건을 봐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육촌, 칠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 네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혼인 무효가 되면은 네. 이 혼란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아이도 낳게 되죠, 혼인은. 네. 또 뭐 재산도 섞이게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 인제 한참 살다가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이런 음. 식으로 이혼 사유 대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다 일괄적으로 혼인 무효를 해 버리면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혼인 외자가 돼 버리고, 음. 뭐 10 년, 20 년을 살았더라도 재산 분할도 할 수 없게 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8촌 이내기만 하면 다른 것은 묻지도 않고 네. 혼인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참 복잡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은 좀 어떤지 뭐 다른 음. 나라도 근친혼을 분명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니까 의외로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최대 4촌 이내로만 음. 혼인을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음. 우리처럼 8촌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네. 독일이나 스위스는 3촌 이상이면, 네.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4촌 이상이면 혼인에 제한이 없다고 하고요. 네.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인척, 그러니까 뭐 제수 씨 이런 관계가 네. 배우자의 관계를 얽힌 것이 인척이거든요. 네. 이런 인척 간에는 혼인 금지 조항 자체가 없고, 음. 그다음에 혈족 같은 경우에도 3촌에서 최대 4촌까지만 제한을 두고 있고요. 네. 가까이에 있는 일본도 직계 혈족, 뭐 3촌 이내 관계 혈족까지 제한하고, 심지어 중국과 필리핀도 4촌 이내 관계 혈족까지만 혼인 금지가 음.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비교법적으로는 어쨌든 4촌 이내 정도로만 근친혼 금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근친혼을 하면 뭐 유전병이 발생한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받은 연구 용역 보고에 따르면 이런 유전적 질환 발병률도 5천 이상이 되면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튼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 전 법무부에서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음.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네. 혼인 금지를 4촌 이내로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제 성균관과 전국 유림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최종수 성균관장이 라디오 한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것을 잘 대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소개해 드리면, 최 관장은 이 혼인 금지를 4촌까지로 만약 제한을 한다면 당숙, 당숙은 인제 아버지의 사촌 형제 이런 네. 것을 당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당숙 고모
이런 사이까지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음. 너무 맞지 않지 않냐. 네. 우리만의 가족 문화, 전통 문화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8촌까지 정도로 합의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외국의 사례를 따를 필요가 음. 있냐. 더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네.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 전통의 가족 개념, 효 문화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법무부의 추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연말까지 우리 근친혼 금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